지금 만약에 제가 다시 책 쓴다고 하면 너무 담고 싶은 건 통신 섹터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돼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가 돼야 되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었는데 다 빠졌어요. 50% 이상 다 빠졌어요.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약간 좀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네. 그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컨버질 수 있는 미래의 그런 좀 주목할 만한 주식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뭐 책이라든지 사실 뭐 이런 데 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약간 보시는 좀 섹터라든지 네. 좀 괜찮게 보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아, 네. 네.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뭐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네네. 섹터로 보면은 저는 책에는 못 담았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다시 책 쓴다고 하면 너무 담고 싶은 건 통신 섹터인 것 같아요. 통신이요? 네, 통신을 말씀 안 드렸네요. 통신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경기 방어주? 대신에 그쵸. 싼 밸류에이션? 맞아요.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네. 그 통신으로 하면 통신 3사로 해서 SK나 LG 플러스 KT를 보통은 생각 많이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 그렇죠. 방어주나 이렇게 보는데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그 통신도 괜찮아요. 저는 그 통신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건 워낙 정부 규제도 심하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누가 뭐 외국인도 지분 더 많이 살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 밑에 있는 거 저는 이제 OE 솔루션, 솔리드, RFHIC 뭐 이제 이런 뭐랄까 5G를 선도할 수 있는 6G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이 반도체 만들었어요 의자가. 네네. 그럼 얘가 통신해야 되잖아요. 칠판이랑 통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칠판에도 막 카메라 생길 텐데 이거 누가 생기겠어요? 저 교무실에 또 누구랑 또 뭐 CEO랑 누가 연결돼 있을 거예요. 다 그게 통신이거든요. 그거가 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원하는 바는 5G가 아니라 6G죠. 아예 인공위성을 통해서 아프리카까지도 정보를 다 주겠다. 네네. 뭐 그런 통신도 있을 수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 아까 말했던 로보택시가 가야 되는데 신호랑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다 통신이에요 이게. 저는 통신은 무조건 깔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과연 5G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스몰 셀로 갈 거냐 아니면 에버리지가 굉장히 넓은 라지 셀로 해서 갈 거냐. 그럼 이제 그거는 미국에서는 힘들겠죠. 뭐 이제 뭐 그 지역마다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또 중계기 다 깔려 있으니까 또 되겠지만 뭐 이제 그런 걸로 다 특색이 있는데 anyway 저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게 통신주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우리가 말했던 일반 통신주가 아니라 그냥 약간 5G나 6G 대량으로 투자가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못 받았어요. 뭐 안 해도 지금 외부 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4G LTE만 되면 5G 쓰시죠? 5G 잘 안 터지잖아요. 아직도 잘 안 터져요. 아직도 잘 안 터져요. 네, 네. 저기 광화문 앞이랑 거기만 터져요. 거기 청와대 앞이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네. 그런데 아무튼 통신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율주행이 돼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가 돼야 되고,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통신이에요. 그러면 깔려야 돼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었는데 다 빠졌어요. 50% 이상 다 빠졌어요.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봅니다. 관심 있게 보는 건 통신? 통신에서도 한 5개, 6개가 쭉 있어요. 그걸 다 피어 그룹으로 보고, 과연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몰셀, 뭐 이제 인빌딩 안에 들어가야 돼서 해야 된다 하면은 솔리드라는 회사가 있을 거고, OE 솔루션이 원래 뭐냐면은 옵티컬 일렉트로닉스예요. 그냥 뭐 광전자를 아예 한다고 내건 회사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회사 명만 들어도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또 뭐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통신회사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한 6개, 7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다 연계해서 충분히 좀 보시면은 좋은 의미 있는 수익률을 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평가가 돼 있는 섹터를 굳이 말하자고 하면은 저는 통신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바이오도 지금 뭐 너무 막 몇 년간 힘들죠. 바이오는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말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 많이 해주는 게 좋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 네. 와서 2시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 그 세포 배양을 해야 돼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이걸로 세포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 세포 배양을 하는 게 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원료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있는 회사들로 다 간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지금 뭐 간암 임상 실험도 해야 돼, 뭐 눈 모두 실험해야 돼. 그걸 다 세포로 해야 되는데 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 배양해야 되는 세포가. 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딜레이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신제품도 못 만들어, 뭐 임상도 못 해. 그러니까 근데 그 가격을 뭐 우리 다 공평하게 100원이었으면 100원에 나눠갔자 이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야 500원 내가 5배나 줬지. 근데 중국은 야 2,000원 줄게.
네, 이제 한국은 거기서 구하기도 힘들어요. 아. 삼바로도 엄청 구하고 있다고만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 걸로 다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 산업끼리 오밀조밀 다 연결돼 있죠. 코로나로 인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원래는 뭐 블룸버그에서는 99%가 1주 안에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달, 2달 가까이 가고 있으니 맞아요. 네. SCM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지 못했던 변수인 거죠. 예. 뭐 페드가 너무 유동성 많이 풀어갖고 뭐 세계 각국의 부동산이든 뭐 크립토 커런시든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그려서 맞추면은 투자에 있을 때도 기회가 크게 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좀 쉽지 않은 거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섹터 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아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좋은 기업들, 네. 또 보면 좋은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 관점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장기 투자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그냥 사실 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한 분기 정도는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럼 분명히 이제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럼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느냐, 뭐 어떤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다라고 뭐 생각을 하고 뭐 매도를 할 건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자기 자신의 목표 수익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워낙 그게 다 달라갖고, 뭐 1년을 봐야 된다, 2년을 봐야 된다, 뭐 5년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너무 힘든 것 같고, 내가 올해 투자를 해, 내가 뭐 직장인이야, 30살인데, 35살인데, 40살인데, 그러면 자기가 1년 있다, 2년 있다, 5년 있다, 10년 있다, 계획이 다 달라요. 그거에만 맞게끔 내가 지금 뭐 부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뭐 한 2억 5천, 3억이 있다. 3억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한 4, 5년 정도 불려갖고, 한 더블 정도 돼갖고, 증여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분은, 그리고 이건 내가 좀 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어도 되긴 하지만, 크게 상관없다. 뭐 더 늦게 가도 된다. 그러면은 되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산가 분들은.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굳이 삼성전자에 다 넣으세요. 막 이렇게 안 해도 되죠. ETF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통신주, 그러면 지금부터 한 3년, 4년 보시고, 통신주 7개에서 쫙 깔아 넣으시죠. 5천만 원씩, 2억 5천 가지고. 그럼 더블 나면은 5억 되는 거니까. 뭐, 그게 1년 있다 될 수도 있고, 2년 있다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너무 해피한 거죠. 예. 근데 더 많이 내가 좀 더 하겠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이나 콘텐츠나 뭐 이런 쪽으로 AI 관련된 회사를 넣었다? 근데 똑같이 2억 5천인데 뭐 10배를 바라보자 해서 한 5년 볼게 했는데 3년 안에 뭐 5천만 원씩 했던 것 중에 5천만 원씩 5개를 났는데 하나가 10배가 났어요. 뭐 위메이드를 잘 골랐다든지 뭐 다른 AI 회사를 잘 골랐다든지 해서, 그러면은 그게 못해도 아까는 2배만 나서 5억인데 이게 하나 자체가 5억이 나니까 7억 5천,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분은 너무 해피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목표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30대 직장인인데 뭐 와이프랑 같이 맞벌이해서 하는데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그럼 한 월에 300만 원씩 넣고 싶다. 근데 우리가 뭐 1년 넣으면 3,600, 그러면 2년 넣으면은 뭐 한 7,000, 그래서 좀 부르면은 2년 안에 한 1억 정도 만드는 거고, 뭐 보너스 넣었다 치고, 그러면 한 3년, 4년 안에 해서 한 3억 정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가야 내가 3억 정도로 전세 자금을 하든, 지금 전세인데 뭐 집을 산다거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30이니까 35살까지 한 5년간 했을 때, 그러면 이분은 포트폴리오가 또 달라져요. 매월 납입을 하겠죠. 그러면 그래도 3년, 2년, 3년, 5년의 기회가 있으니 지금 많이 빠져있는 삼성전자 일단 좀 사시죠. 3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은 삼성전자, 100만 원은 뭐 통신주, 100만 원은 그래도 아예 하이리스크 갈 수 있는 거, 아니면 고배당주,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300만 원 했는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말했던 15개월 겼는데 한 3달 있다가 한 40% 올랐어요. 그러면은 4개월 있으면 한 1,000만 원인데 40%면 한 1,500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삼성전자 넣으면 안 돼요. 올랐으니까. 이 사람의 목표 수익을 40%면 충분히 달성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 또 빠져 있는 거. 그럼 그때는 SK 하이닉스가 많이 빠져 있는데 삼성전자는 올랐는데, 그럼 그때부터 넣읍시다. 1,500만 원 이거 넣고 300만 원씩 매월 정리씩 또, 그럼 한 2,000만 원 넣었는데 이거 하이닉스도 한 20% 올랐어요. 잘 돼갖고. 네. 그럼 한 2,500, 3,000. 그럼 이분은 한 5, 6, 원래 1년 넣어야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데 이미 6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되셨어요. 그럼 그 목돈으로 또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목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년, 5년 동안 50%, 5년, 뭐 3년 동안 더블이 나야 돼. 그러면은
1년, 2년, 3년 차 나눴을 때 그럼 너 더블 나야 되면 연에 30%씩 나야 돼. 그럼 30%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뭔데? 이렇게 가끔 뒤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다 달라요. 부유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돈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직장인도 있으시고 그렇죠. 자영업자도 있고 워낙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주식이 정답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더 안전한 거, 더 내 목표 수익에 딱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 그냥 뭐 이게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긴 한데 지금 다들 안 좋다 하면 지금 들어가면 돼요. 사실 내가 주식 투자 안 했는데 네네. 너무 럭키하게 이번에 졸업했어요. 지금부터 주식 들어가면 돼요. 사실 너무 럭키한 거예요. 2015년도 너무 옛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 2015년도에 졸업한 제 알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얘가 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뭐 부모님이 줘서 이렇게 조금 했는데 해보니까 금방 50% 나서 3천만 원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갖고 2억을 빌렸어요. 어머니한테. 2015년도에 그 1년 남기고 나서 알바를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리고 2억을 빌렸는데 그게 졸업할 때 한 7억인가 8억이 됐어요. 그때 바이오는 어떤 거든 사도 그렇죠. 다 5배, 6배 올랐어요. 네. 그러면 그게 걔가 잘해서냐, 그 시기가 맞아서냐, 저는 시기에 맞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그때 눈을 떠갖고 이제 GPU 말할 때 나 무슨 GPU야 그런 거 없어 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사셔갖고 이제 뭐 몇십억이 됐죠. 40억, 50억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위기라고 할 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물론 저도 못했어요. 물론 저도 잘 못했는데 코로나 때도 처음에는 이제 스페인 독감이 길어봐야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2달, 3달이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게 한 1년 가고 그 다음부터 또 엄청 올랐어요. 예, 젊으신 분이 그 앞으로 살 때는 저금리,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저출산 시대예요. 그러면 주식, 그 은행 금리 자체가 제로 금리였을 때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배당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맞는데 꾸준하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알면서 가면 돼요. 읽지만 않으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기간이 얼마나 길더라도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20대 아니면 아예 우리 자녀들 10대 막 어린애들은 기간만 길면 무조건 될 텐데 왜 뭐 SK텔레콤이든 뭐 하이닉스든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너무 단기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얼마를 가져갔어야 돼? 기간은 얼마 봐야 돼? 저는 좀 그거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맞는 투자가 뭐냐? 나한테 맞는 금액은 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계속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시장은 계속 열려요. 오늘보다도 내일보다도 모레 계속 열립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시장은 계속 열려요.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이게 야구랑 똑같아요. 저도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상부상진이 있는데 야구는 주식시장은 상부상진이 없어요. 계속 기다리면 돼요. 안 좋을 때 지금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 오셨던 분이 그때 목돈을 좀 갖고 오셔서 했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확 올랐을 때 더 많이 벌었는데, 지금 빠졌어도 다른 거, 금융주 오르고 뭐하고 하니까 한 70% 수익 났어요.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신 게 아니셨어요. 몇 억 투자하셨는데, 50%를 어디서 은행 거래하셨던 분이, 근데 지금 다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 정리를 했어요. 그게 한 3억이었는데, 한 50% 났으니까 4억 5천이 되셨어요. 원래도 돈이 많으신 분인데, 그럼 지금 4억 5천 이거 어디 뺏어서 뭐 하실 거예요? 뭐 어디 해야 돼? 금리 좀 올랐다는데, 회장님 지금 다들 판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사두시죠?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과연 더 빠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67,000원에서 5만원 내려가면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주가 빠지면 안 되니까. 배당도 나올 거고. 또 기다리면 올라가겠죠. 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봐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였고, SDS는 지위구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럴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가야 될 게 있고,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자기가 근데, 기간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돼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현대차 다니는데 현대차 차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거 부품에서만 또 몇십 개, 몇백 개예요. 내가 영화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럼 새로 나온 영화가 어디서 콘텐츠가 어떻게 돼 있고 뭐를 하고, 내가 한류 팬인데 드라마 보는데
막 여기 아니면 나 AI 막 이런 첨단 기술 좋아하는데 나 막 이 카메라 DSLR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카메라가 어디로 펴지지? 어떻게 갈까? 가구 좋아하는 사람들, 뭐 식품 좋아하는 사람들. 저희 그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수익 나신 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희 큰 사모님이신데 뭐로 돈 제일 많이 버시면 비비고 CJ 제일제당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이분도 저한테 맡겨놓고 나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 야, 내가 애가 셋인데 거의 잘 사는 사모님이신데 애가 셋인데 지금 누굴 구할 수도 없고 내가 갔는데 비비고가 항상 잘 팔려. 그래서 내가 CJ 제일제당 샀어. 야, 잘하셨습니다. 80% 수익 먹고 나오셨어요. 너무 땡큐죠. 은행만 하셨던 분들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서 퍼있는지. 뭐 요새 이제 화장품 또 하겠죠. 이 마스크 벗으니까. 마스크 쓸 때도 성형수술 엄청 하셨죠. 마스크 벗으면 이제 또 더 예쁘게 화장해야죠. 뭐 올리지오 뭐 이거 되게 많죠. 요새 뭐 화장품, 기기 뭐 이런 거 뭐 너무 세고 셌죠. 너무 많아졌어요. 제 생각에는. 담배 피다가 전자담배 가셨죠. 너무 많잖아요. 우리 담배만 피지. 전자담배 어디서 만드는지 지금 EM텍 이런 데는 거의 사상 최고가. 그 맞아요. 그냥 그렇게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렇게 감으로만 찾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 내가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하고 아 이게 꿈을 그려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기간을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인 거고 기간만 맞으면은 내가 의미 있는 돈을 투자해서 맞으면은 의미 있는 좀 더 뭔가 개인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시장 저보다 더 오래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뭐 지금 막 주린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책에도 써 있는데 250일 정도 됩니다. 1년이 250 영업일 정도 돼요.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주식장 안 열리는 날 빼면 한 250일인데 제가 그래도 한 10몇 년 훨씬 있어 보니까 200일은 빠져요. 주식이 내가 좋아하는 그 종목을 보면은 200일은 빠지는 것 같아요. 뭐 빠지거나 지지부진하거나 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데 200일이 빠지면 나머지 그 성장하는 회사들도 50일은 올라요. 이 50일이 올 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뭐 1년으로 따지면 딱 정확한데 또 그게 2년, 3년이면은 더 많이 지지부진하다가 얘네가 올라갈 때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런 성장이나 이게 맞으면. 근데 내가 빠져있고 내가 잘 모르고 공부가 안 됐고 있으면 이 50일을 기다릴 수도 없을 뿐더러 50일이 된 5일째 팔아버려요. 이제 원금 왔다. 이제 플러스 됐다. 뭐 10% 됐다. 근데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50일을 기다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서 책도 그렇고 이런 파이낸스 쪽에 있는 것 같아요. 50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생각하면은 의미 있는 돈으로 의미 있는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 결국엔 똑같이 계속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흔들리면서 투자를 해서 가실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마다 워낙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바라는 지향하는 삶이 근데 조금 뭐랄까 이코노믹 프리덤 경제적인 거에 대한 프리덤 아니면은 시간적인 저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간에 대한 프리덤을 가져가시려면 의미 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알게끔 돼서 50일을 기다릴 수 있는 50일 이후에 더 큰 수익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이코노미 프리덤, 타임 오브 프리덤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주식 투자를 통해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또 투자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근시안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진짜 너무나 시장이 힘들고 당장 팔아치우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 생각이지만 또 뒤돌아서 보면은 되돌아보면 그때가 또 바닥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시야를 넓게 가지시고 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맞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바로 그거였지 하면서 이 조급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넓게 가지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좋은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우선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